첫 번째 가볼까요? 자, 손님 계산하고 가세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어느 무인 점포 내부입니다. 한 남성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서 하나 꺼내더니 계산도 않고 그냥 그대로 쌩 나갑니다. 예, 또 다른 날이에요. 이번엔 한 여성이 입장하는데요. 음료 냉장고 쪽으로 가더니 꺼내가지고 가방에다 휙휙 담죠. 이번엔 아이스크림 매대로 가더니 또 꺼내가지고 자 계산대 앞에 서더니 비닐만 가져가서 쏙 그러더니 가는가 싶더니 다시 스캔 과자 스캔을 하나요? 계산하나요? 가져갈까 말까 가져갈까 말까 하더니 그냥 밖으로 쌩 합니다. 자, 이 피해 업주분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할게요. 자기 집 냉장고에서 꺼내듯이 물건을 그냥 훔쳐가요 사람들이 하셨습니다. 자, 무인 점포 사건 저희가 정말 많이 전해드리는데 참담합니다. 이제 정말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네, 일단 저기는 경기도 부천 중동의 한 무인 가게입니다. 지난 17일, 24일 두 차례 절도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저 여성 방문한 게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가방에 여러 물건들을 막 담더니 계산도 안 하고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도 또 절도가 있었습니다. 남성이 들어와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 역시 물건 사면서 몇 개는 결제 안 하고 더 챙겨 나가거나 집 냉장고에서 꺼내 먹듯 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 운영하는 가게라서 어떻게든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승 의원님 뭔가 쭈뼛쭈뼛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문 열더니 진짜 내 집에서 냉장고 열어가지고 가져가듯이. 아니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진짜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절대로 저런 사람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잡아서 엄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갈게요. 최루가스 맞고도 쌩쌩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금은방 앞에 세워진 오토바이 보십시오. 헬멧 남성이 저렇게 폴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천막으로 오토바이를 저렇게 딱 가리고는 시야를 차단하죠. 자, 이 남성 유리 깨고 지금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최루가스가 푸슉 저렇게 분사되는데 당황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와중에 귀금속을 훔치더니 밖으로 들고 튑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요. 자, 범행을 안 들키려고 천막으로 가린 거 보세요. 특히나 최루가스가 나오는데도 저렇게 훔칠 거 다 훔치는 거 보면 뭔가 아는 놈입니다. 갑자기 가스가 그냥 팍 나면 놀라 자빠질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했네요. 그러니까 본인 그 범행하는 거 들키지 않으려고 폴대 세워서 천막까지 만들고 들어가서 최루가스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사실 귀금속을 거의 5천만 원어치 정도로 훔쳐나온 사건인데요. 지난 25일 새벽 3시 53분쯤에 용인시에 있는 금은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단 그 금은방에서 요즘에 이제 저렇게 외부 침입이 감지되면 이제 보안업체 설치해 놓은 저 최루액이 자동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범인들이 못 견디고 도망치게 만드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나오네 그러면서 그냥 그걸 다 하면서도 다 훔쳐서 용의주도하게 이제 도망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꼭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24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요즘에는 이렇게 아무리 본인이 주도면밀하게 저런 범행을 저질러도 우리나라에 CCTV 너무 많습니다. 금방 검거된다는 거. 범행 계획하신 분들 꼭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승 의원님 네. 잡힌다니까요. 아니 당연히 잡아야죠. 사실 이 사람 놀라지 마십시오. 한 오랫동안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이 검은빵 터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딱 쓰고 그리고 가는데 도주 경로까지 찾았다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제일 처음 오토바이 부릉부릉 타고 달려가고 난 다음에 오토바이 내려서 옷 갈아입고 다시 오토바이 세워놓고 다시 탁탁탁 걸어가는 것까지 다 계획했지만 대한민국 경찰 절대로 이 사람 놓치지 않죠. 이 사람 잡았다고 합니다. 야, 저거 보십시오. 저거 숨겨놓는데. 예. 그래서 어디 숨겨놨는가 하면 저 그 금은방에서 훔쳤는 물건을 저렇게 화단 옆에 살짝 쿵 놓아뒀는 거예요. 야. 그 보면 나와 있는 게 귀금속 49점, 약 시가 3,600만 원 정도라는데요. 원래 64점이 이제 그 훔쳐갔고 약 5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절취가 있었는데 나머지는 아직 찾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까지 반드시 찾아서 이 사람 제대로 된 엄벌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절도죄로 구속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당신이라면 참겠습니까?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한밤중 어느 가게 앞입니다. 한 남성이 어디 지금 보셨어요? 화분을 그냥 이유도 없이 갑자기 발로 오더니 어디 발로 슛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자, 소장님, 화분 훔쳐가는 인간들보다 더 나쁩니다. 화분은 화분대로 못 써. 저거 치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걸까요? 술에 취한 건지 맨정신인지 아니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화분한테 분풀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19일에 새벽 4시쯤에 부산 남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화분이 가게 앞에 이제 계엄용으로 이렇게 화분이 쫙 써 있는데 저기 이제 이 가게의 대표님의 부모님께서 개업 이제 앞으로 대박 나라 이러면서 사주신 화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가 깊습니까? 그러니까요.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뭐 가격도 비싸지만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음인데 저렇게 확 차고 가버려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참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신고를 하셨어요. 현재 경찰에 신고해서 접수받았고 오늘 형사 배정돼서 이제 곧 수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에 붙은 경고장입니다. 제발 유통기한 지난 우유 바꿔 가지 마세요. 아이고. 저희 매장에서 산 것도 아니잖아요. CCTV 얼굴 다 나왔어요, 너. 라는 내용이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제보 사진인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와, 진짜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자기 집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갖고 와가지고 편의점에서 슬쩍 바꿔치기 하는 거야. 야,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이게? 이건 진짜 좀 신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제 편의점 점주분께서 제보해 준 게 아니고요. 손님이 저걸 찍어서 제보해 준 그런 사진입니다. 저 편의점에서 산 우유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안 되지만 본인이 안 먹고 유통기한 지나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른 데서 산 거를 저렇게 슬쩍 바꿔서 유통기간 안에 있는 걸 들고 나갔다라는 건데 일단은 저 생각해 보시면 저 편의점 점주나 직원 같은 경우 재고 관리하면서 유통기간 다 체크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저거를 이제 누군가가 사갔다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럼 그 사람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손해배상해 달라고 할까요? 저 당연히 저 편의점주가- 편의점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물건을 바꿔 갔으니까 원래 유통기한 지난 거 놓고 새거 갖고 왔으면 뭐 금액 차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저거 사기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충분히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저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저런 비양심적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CCTV에 얼굴 찍혔어요. 빨리 가서 이실 직고 하고 진짜 사과하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마치 이사업체 직원처럼 점점점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다세대 주택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이삿짐 주변을 저렇게 서성서성대죠. 이삿짐을 자 술에 싣고 저렇게 밖으로 이제 나갑니다. 직원인가 했는데 자 트럭을 가나요? 아니요. 트럭을 지나쳤어요. 트럭 지나쳤어. 자 어느 건물로 저렇게 들어갑니다. 이삿짐이 사라졌어요. 신고받은 경찰 저렇게 출동을 해서 CCTV 동선을 파악해서 탐문을 합니다. 주변 탐문을. 자 마지막 위치로 출동했더니 역시나 저 남자를 발견하고 이삿짐도 회수했습니다. 자 승희원님 네. 자전거 도둑, 우산 도둑을 빼놓고는 정말 남의 물건 손 안 대는 걸로 우리나라 이름이 높았는데 이젠 점점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말 내 물건 내가 잘 지켜야 되고 우리 집 제가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난 30일 서울 양천구 한 다세대 주택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할머니 두 분이 이렇게 가져가셨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거의 똑같은 분위기죠. 저 뭐 이삿짐 이렇게 쌓아놓은 그 박스 딱 들고 네. 가는데 이삿짐 차를 옆으로 지나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삿짐이 없어졌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경찰 저렇게 CCTV를 찾아서 저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삿짐 박스 안에는 100여만 원 정도의 이제 이삿짐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저 물건 그대로 다시 이제 이삿짐 주인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양원보 앵커가 말하지만 CCTV 있어서 절대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릴 테니까 꿈에도 언감생심 그런 어떤 절도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장님 보통 그 외국인들이 한국 이렇게 관광 와가지고 유튜브 찍어 놓은 거 보면 가장 놀라는 게 카페나 이런데 소지품 그냥 두고 화장실 가고 이런 거 아니 네. 어떻게 왜 저걸 안 가져가지? 무슨 자신감이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저렇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친정이 미국이라서 미국에 자주 가는데 거기 이제 자동차에다가 뭘 놓으면 유리를 끼고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항상 제가 자동차에다 못 놓고 가져가거나 이랬는데 우리나라에만 오면 자동차에도 뭐 물건을 어떻게 놔도 되고 카페에도 이제 노트북 놓고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참 자랑스럽고 자랑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영상 보면 이삿짐까지 가져가다니 정말 씁쓸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또 이어가죠. 설마 공짜 전기? 자, 이건 진짜 상상 초월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차광막을 덮은 채 주차된 차량. 그런데 차량 옆으로 무슨 줄이 길게 늘어져 뽑아져 있어요. 그 줄을 따라가 봤더니 임시 전기 계량기에 케이블이 딱 바로 전기차 충전 중이었습니다. 예. 야, 와우. 야. 변호사님. 네, 제발 제가-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다. 차는 국산차지만 얼핏 봐서 우리나라처럼 보이지만 제발 이거는 수출차고 우리나라 아니라고 해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저도 이제 공짜 전기 끌어다 쓰는 뭐 여러 사건들을 봤는데 저 전봇대 임시 전기 계량기 하면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거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게 아마도 뭐 건축 허가 받고 공사 중에 이제 작업용으로 전기 쓸 목적으로 해놓은 거거나 아니면 뭐 농업용 전기 계량기일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되는데 이제 물론 혹시 저차주가 설치해서 저차주가 쓰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리 봐도 별로 그래 보이진 않는데. 에이, 설마. 근데 지금 전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딘가에 저런 전기 차량을 컨센트를 꽂고 전기를 쓰는 건 이게 도대체 무슨 죄가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전기 그거 코드 꼽으면 나오는데 뭐 문제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명백하게 형법상 절도죄입니다. 허허. 그러니까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것도 전기를 훔치는 것 역시 절도죄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절도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분 전봇대에서 그냥 야 오늘 전기차 공짜로 충전했어 하시다가 입건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차가 국산차가 아니었네요. 외제차입니다. 자,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밥 먹을 때마다 폭발 직전입니다. 아,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것만 쏙쏙 골라 먹는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났다는 아내 사연입니다. 일단 이들은 신혼부부고요. 그 연애 시절에 데이트할 땐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각자 음식 시켜서 각자가 먹었기 때문인데 식사 문제로 지금까지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내가 야근하고 와서 혼자서 늦은 저녁 먹으려고 그 반찬으로 만들어뒀던 메추리알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메추리알은 몇 개 없고 온통 버섯이랑 꽈리고추만 남아있었다는 거죠. 일단 배가 고프니까 이것만으로 먹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먹으려고 김치, 두부, 고기 다 넣어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놓고 잤는데요.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먼저 아침을 차려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 밥만 퍼서 그 식탁에 같이 앉았는데 반찬으로 꺼내놓은 소시지 야채볶음에 소시지는 없고 파프리카랑 양파만 잔뜩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찌개 떴는데 고기는 없고 두부랑 김치만 남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남편한테 따졌는데 남편은 왜 먹는 걸로 눈치를 주냐라고 했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서운한 상황입니다. 야, 니들은 뭐 이런 걸 또 이런 뭐 방송을 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지금 한 5천여 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너 진짜 너무한다. 우리 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세상에 신랑이 메추리알, 고기, 소시지 이런 거 좀 집어 먹었기로서니 그게 아침부터 이렇게 짜증낼 일이니? 아, 더러워서 안 먹어 진짜. 아, 더러워. 아, 진짜 나 이제부터 밖에서 밥 먹고 올 테니까 너 혼자 먹어. 동그라미. 야. 다음은 아내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빠, 성문이 오빠, 연애 땐 케이크 위에 체리 나한테 무조건 양보하더니 이제는 어장한 고기라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니? 네가 나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나도 고기 먹고 싶어, 인간아, X. 아, 자, 일단 승현님, 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없다? 있죠. 아, 진짜? 그랬다가 엄청나게 맞죠. 그리고 아. 한 일주일 동안 밥 없죠. 아, 정말. 아니 반찬은 같이 메추리알에 그 장조림 저도 점심 저녁을 못 먹어 입에 침이 도는데 그 메추리알이 없으면 진짜 붕어빵 안에 안고 없는 진짜 붕어빵이죠. 아이, 이거 정말 아니에요. 정말 아니니까 함께 드십시오. 함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많은데 다 왔다가는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냥 하지 마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제 소장님 말씀 마지막에 들어볼게요. 자, 우리 백 변호사님. 저도 뭐 먹는 거 가지고 건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있다 없다? 저는 없어요. 아이. 네, 저는 진짜로 그냥 이게 그런 거잖아요. 저건 아내가 저녁에 혼자 야식 먹을 때 급히 먹을 때 좀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거 아침에 같이 먹으려고 만들어 놓은 걸 안다면 같이 깨워서 같이 먹든지 아니면은 혼자 먹고 있으면 그냥 적당히 그냥 통상적인 수준에서 해야지 누가 봐도 이 음식의 가장 메인만 자기가 골라 먹는 건
그건 저는 다른 거보다 저도 먹는 거하고 건드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없는 거기 때문에 결혼 생활 유지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이혼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거가 쌓이면 어. 그게 결국 그렇게 간다니까요. 진짜요? 소세지 와. 먹다 이혼 나가는데. 그렇군요.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 채팅창에 제가 잠깐 이렇게 곁눈질을 했더니 우리 그 인간도 똑같아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소장님. 네, 저 마지막으로 발언하라 그러셔가지고 뭔가 모범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예. 저희 너무 제가 많이 당하는 어머나.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붉은깨. 네, 아니 아이고야. 부분과 저희 아이와 어. 뭐 이렇게 제가 음식을 할 때 자주는 많이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뭘 할 때 저는 제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 둘이 빨리 먹어 치우고 맛있는 고기 같은 거는 많이 먹어서 내가 이거를 약간 발끈해야겠다는 생각도 못하고 늘 당했는데 아이고, 이런. 오늘 이거 가스라이팅 보니까 당하셨구나. 약간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이게 화가 날 일이네. 이게 배려를 못 받은 거고 아니 뭐 엄마들이나 부모 부인 이분이 아닙니까? 좀 갑자기 화가 나네요. 세상에 심리 전문가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당하셨어요. 그래요. 당했네, 당해서 당했네. 지금 당해서 화가 나요. 당했어. 그랬네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김민정님, 우리 집에 저런 남편 있어요. 자기 입만 입인 줄 압니다 하셨고요. 손화춘님, 저희 집도 남편이 통닭 시켜오면 다리를 꼭 자기가 들고 다 먹어요 하셨습니다. 황인지님, 애 낳으면 애 것도 뺏어 먹어요 하셨고요. 주성치님,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런 거 엄청 큰 문제입니다 하셨습니다. 금강야차님, 이원영님도 우리 남편 얘기네요 하셨습니다. 야, 그렇게 많군요. 좋습니다.